내가 이렇게 잘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직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결혼 후에.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맞아. 남자를 만나느냐, 남자는 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진짜 방향이 훅훅 하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이분이 우리 하셔야지. 강치원 마담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뭐야? 수민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아, 이게 뭔가요? 너무 느껴지네요. 예. 느껴진다고요? 예. 네. 어떤 느낌일까요? 느낌이. 저희 들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야생마를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받아들인 된,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요. 뭐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제 입장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저도 우리 유성이 아빠를 만나게 될 줄 몰랐죠. 근데 우리 유성이 아빠를 만나게 됐고 미스코리아 그 시상식에서 선발 대회에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에스코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뭐 3시간만 안에 결혼하자는 얘기도 하고 3시간 만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살게 될 상황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 남자 거기다가 또 연예인, 연예인이고 유명한. 그것도 몰랐고요. 이제 그런 이제 운이 된 거죠. 운명. 네, 운명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유성이 아빠 그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가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분들도 그냥 감안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알아서. 저희는 뉴스로만 접해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구경하는 입장에서라도 제가 만약에 구경하는 사람이라도 와 막 이렇게 충격 먹겠어요. 그리고 그냥 구경하는 입장이 되고 싶을 때가 얼마나 그렇죠? 뉴스로 보고 싶은 심정. 근데 재밌게 얘기하시니까. 네, 저도 그 남이 돼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딱 하나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우리 노인 사건. 그래 누구도 아는 사건인데요.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최 씨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뒤늦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사죄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제가 그날에 그 장보러 큰 장 보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장 보러 갔었어요. 근데 딱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매니저가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안에 이제 1시간 안에 그 기자회견에 형님이 나갈 거래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회견? 그러니까 그 노인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사실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본 게 우리 유성이 아빠 잘못이냐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 갖고 그냥 진정을 하고 근데 굉장히 큰 태풍이 올 거라는 것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장을 보면서 그날은 혹시 언제 또 다시 얼굴을 내밀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장을 2배로 카트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장을 잔뜩 봤어요. 언젠 또 나올 수 있는지 모르니까 아직은. 그래서 제가 준비하느라고 이제 진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예요. 유성이 아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날은 못 봤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되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또 나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남자를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부인이 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친구도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그 방송을 보게 되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카메라를 마주 쳐다보면서 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준아,
내 사랑하는 아내. 미안하다. 기억나요. 예. 나 기억나. 강준. 아, 소름, 미안하다. 뭐라 그랬지? 소름 끼쳤어요. 왜냐면 제 이름 아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내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 그쵸? 왜 그 공간을 그 버리버리한 눈으로 네. 그 단호한 목소리로 네. 강준 미안하다. 예, 맞아요. 네. 준아, 부인한테 그게 미안하죠. 강준이가 준아, 네, 준아 부르는 거예요. 준아. 아니 국민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난 너무 느껴. 알잖아요. 나 몰라. 내 이름을 불러야 돼. 근데 준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우리가 조그만 방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한테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 갑자기 남편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멋있는 남자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유 있게 볼 수 있지만 그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정신이 나가 있다고요. 지금 이거는 혼이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제가 정말 지금 뒤를 보면은 모든 특별한 날들 다 합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뜻깊은 사랑의 편지를 영상을 그 순간에 해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나의 남편을 보는 거예요. 아, 저 남자가 나를 지킬 남자구나. 저 남자가 우리 집안을 지킬 남자구나. 좀 아까까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싫었다가 싫었는데 동시에 온 거야. 싫었다가 보니까 와, 진심이 이거는 보여진 거지. 진심이 맞아요. 보이고 와닿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지만 뭐 누구에게 그런 경험을 이제 겪어보는 거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하고 싶은데 그런 힘든 거 안에서 우리에 대한 새로운 열매가 너무 대단하게 생겼다라는 예. 나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이후에 산속에서 진짜 네. 3년인가 몇 년을 사셨잖아. 네네네 맞아요. 그때 그 와이프 입장에서 네. 왜 자기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왜 네네네네.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아무 말 없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이렇게 들어와서 나갔어요. 산속에서 사느냐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시기인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태풍 눈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태풍 눈은 가만히 있는데 바깥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묘하게도 우리 식구 안에서는 굉장히 단단해 가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너무나도 단단해 가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산으로 가겠다 했을 때는 저는 너무 고마웠었어요. 왜요? 왜냐면 일단 그 태풍하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조금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솔직하시다. 저도 일반 생활에 우리 아이들하고 또 겪어야 되잖아요. 접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고 남편이 거기 가서 이제 자기 돌아볼 수 있고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각 좀 서로를 챙겨준 거예요. 그게. 예. 아니 제가 그 기자회견 하는 날 나랑 최민수 씨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최민수 씨가 웬만한 방송을 안 하는데 이제 무슨 연기 그 안에서 이제 스타쇼 뭐 형님의 프로필 막 소개하고 막 토크쇼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짧은 연기를 하는 건데 PD가 이제 뭘 시켰는데 형님이 이거는 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 근데 PD가 내려왔어.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걸 해주셔야 된다고 이거는. 근데 최민수 씨가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이건 안 한다고. 예정이 없었던 거니까. 근데 PD가 막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러 갔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PD는 전문인이지 우리보다 상사가 아니야. 그치?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주관을 갖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할 때는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뺄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마. 알았어?
그리고 1시간 뒤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시던 분이 기자회견을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가 너무 놀랐어. 절대 그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마시던 분이. 근데 그건 국민을 상대로 공무집안 그 상황이 저는 알거든요. 자초정을. 네네네네. 그다음에 너무 궁금하니까 자초지정을 물어봤어요. 왜냐면 최민수 형님이 누구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그리고 사실 의기로운 걸 굉장히 그 중요한 정의로운 걸 지한. 근데 자기가 변명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멋있는 남자. 아니, 그 그리고 몇 멋있는 년을. 거는 뒤로 해서 진짜 강지훈 마담님이 그래 그거였어 라고 진짜 반하는 순간이었지만 앞에 그 말들 저는 너무 공감이 가요. 그냥 너무 좋았어 난. 뉴스로 저 그냥 사람을 보는 구경하고 싶지. 사건이었으면 왜 내 이름을 불러. 맨날 무릎 꿇었는데 씨름판에서. 아니 그걸 아니, 무릎 꿇어서 이제 돈을 받은 돈을 직업이시고. 저는 강지훈 마담님 말씀 아까 들을 때 확 경청을 한 게 저는 민수 형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비슷한 건으로 저도 이제 크게 세 판을 맞았을 건데 매니저한테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아내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한 2시간 뒤면 이제 포털이 도배가 될 거야. 포털 사이트가 도배가 될 거고 아마 집으로 많이 취재진들이 올 거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근데 아내가 똑같은 걸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그래서 심각해? 그래서 아니 그렇진 않은데 내가 이걸 해명하고 뭐 이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때 막 아내가 울고 절망적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씩 웃더니 피해 있어야겠네?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피해 있어야겠네? 그러더니 나는 아유 인간아 너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아. 막 이런 게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당신 전화 일단 꺼. 나 주고 자 애들 목소리 듣고 싶으면 이 전화로 전화해. 그리고 잠잠해질 때까지 어디 갔다 쉬었다 와. 이러고서는 여자들이 확 보내는데 오케이 아내가 이러면은 애들이나 우리 부모님은 왜냐면 우리 엄마는 벌써 실실해서 쓰러져 있었거든. 근데 엄마 막 옆에서 우리가 우리 집을 다 망하게 했다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고서 미역국 드신 큰아들 못 믿으세요? 왜 어머니가 난 아들도 못 믿으세요? 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저도 애 아빠를 믿는데 울지 마세요. 딱 이러더니 가서 쉬었다 와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아까 형수님이 딱 우리 강마다님 말씀하시는데 실제 아내들, 실제 남편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사랑으로 맺은 부부들의 아내들은 남편을 저렇게 붙잡지 윽박지르거나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큰일을 당했을 때 좀 더 의연해. 가라앉으면서 여자들은 큰일들을 많이 당하나 봐요. 그거를 니네가 시키나 봐요. 그걸 니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니네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구나. 아니 우리 마담님들은 내가 결혼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 그런 생각할 때 없나요? 아니 저는 이제 결혼해서 폭삭 막 이렇게 살 줄 몰랐어 했던 경험이 있는 게 이제 제 남편이 이제 부도가 나서 건물도 팔고 집도 팔고 다 없어하고 친정 엄마 집으로 옮겨오게 됐어요. 제가 효심이 빼어나서 엄마를 모시러 온 게 아니라 저 이제 얹혀 살러 오게 된 거죠. 근데 엄마의 기존에 짐이 있고 저도 또 시집 갈 땐 부자인 줄 알고 갔기 때문에 뭐 세간도 많이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걸 다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일부 짐들은 저희 마당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제가 결혼할 무렵에 영어로 하면 진짜 When I was young and rich 제가 젊고 돈이 많았을 때 결혼식 할 무렵에 제가 드레스를 빌려 입질 않고 맞췄어요. 진짜요? 네. 한 번 입을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네.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 것을 맞춰서 이제 고이고이 간직하고 잘하면 저처럼 이제 키가 물려주려고 키 큰 애 나오면 단 느리고 뭐 이러려고. 근데 그게 막 비가 막 폭풍 오고 장마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웨딩드레스를 담은 박스가 마당에 나와서 박스채 있다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럼 그 웨딩 드레스 어떻게 됐어? 그래갖고 막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빗물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 종이가 약간 찢어지면서 웨딩드레스에 흙물이 튀겨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니까 정말 팽개 쳐진 것 같은 되게 눈물의 웨딩드레스 그러면 왜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전처가 나타나서 넌 누구냐 그래갖고 울면서 나오는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야말로 제가 펑펑 그 드레스를 보고 눈물 흘려서 눈물 웨딩 드레스가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뭐 야속하기도 하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되나라는 잠깐이 있었지만 그때 그런 상황을 제가 못 받아들이고 남편 쫄딱 망했다고 이제 제가 떠났거나
혹은 거기다 좌절해서 이렇게 했으면 저도 뭐 오늘날 더 엉망진창이 될 텐데 그 드레스를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진짜 어느 날 좋은 날에 더 좋은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리라. 아니 다른 남자는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입어보리라. 예, 제대로. 그래서 어떤 그 과거의 영화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불쌍한 과거를 지닌 추억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만 그걸 오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야달라는 내일이야 하고 한 사람은 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계기가 됐죠, 그런 위기가. 그렇다고 안 원망했던 건 아니죠. 예, 제 그렇죠. 남편은. 드레스가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러면 그거는 따님한테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입을 버릴 수 수가 없죠. 없잖아요. 예. 같이 버리고 싶었어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입고 싶었지만 근데 그거는 제 딸한테도 남편한테 얘기했던 일은 아니에요. 아, 가슴. 저희 엄마도 잘 모르고. 네. 아니에요. 씨 너무 잘 더잘된 거지. 아니에요. 저는 꿈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나는 정말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정말 50이 넘으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그때 장가 가려고 했어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진짜? 저는 방송을 다시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난 오로지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에 정말 사업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처갓집 재산을 노리는 아주 파렴치한 사이로 남을 줄은 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처갓집을 도와주려고 도와주고 싶다 하는 그랬잖아, 맞아. 그런 생각 갖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인생이 이렇게 역전이 돼가지고 처갓집 재산 포기한다. 안 노리면 되잖아. 예? 처갓집 재산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지금은 역전이 돼서 그게 안 돼요. 계속 노려야 돼.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네, 저는 정말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 제 꿈은 사업을 잘해서 도와주는 사이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오늘 티셔츠만 보면 저희 중에 제일 잘 된 사람 같아요. 재산 아니, 표진인 쌤은 결혼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결혼해서 늦게 여유 있게 지금 말 뭐 대한민국 즐기지 않으세요? 얼마큼 논 다음에 결혼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병원도 잘 되고. 표현하고 좀 즐겼다는 즐길 만큼 즐겼다고 좀 다른데 많이 다르죠. 결혼 전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한 1년 좀 넘게 연애를 했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 아내가 와, 저 사람은 저런 것도 알까? 그치. 막 존경해. 이렇게 막 눈빛이 반짝반짝 제 얘기를 다 이렇게 주워서 담을 가슴속에 막 새기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결혼해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딴 데를 보고 안 들어. 존경 없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선을 이제 피하게 딴 데를 보는 거죠. 맞아. 그 다음서부터 한 1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아, 존경 없어요? 존경은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는 제가 뭐 나이가 10살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니 꽤 실력 있는 의사인데. 의사잖아요. 근데 의학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건 전문 분야인데.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 그걸 의심하고. 남편을 못 믿어. 영양제 같은 거 사도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게 먹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결국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권한 걸 먹습니다. 비전문가의 얘기를 전문가의 얘기를 남편 얘기보다. 저렇게 사실 줄 몰랐네. 세상에서 제일 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니라 제 아내. 그러니까 제 아들은 반항을 하지만 제 아내는 무시를 해요. 결혼하기 무슨 어떻게. 반항과 무시는 동시에 막. 저도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은 결혼이랑은 나랑은 잘 안 맞는 제도인가 보다. 지금 애까지 다 낳은 이 마당에. 그런 결론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부 생활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옛날에 천하장사가 지금 집안에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럴 때 없으세요? 저요? 세상을 들어서 내가 내팽개치고 패대기를 치던 사람인데. 몸속에 살이 가지고. 그런 생각 들 때 아니, 그 없어요? 살이 생겼을 거야, 아마. 근데 집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눈도 이렇게 못 쳐다봤습니다, 저를. 진짜요? 진짜.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눈도 못 쳐다보고.
근데 그렇게 좋아하고 진짜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말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진짜 우리 술이 먹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늦게 들어가더라도 진짜 꿀물을 딱 해서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딱 앉아서 꿀 앉아서 딱 주고 이랬거든요. 진짜 정말로. 조선시대 무슨 TV에서 보던 예, 아니, 그런 삶을 또 선택했고. 근데 띠로리. 근데 좀 하지 말아야죠. 나 몇 년 그랬나요? 상갈 못 가게 해. 살아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아, 그래요? 네. 요즘은 흔히 이제 TV나 이게 뭐 보도를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부부가 역전이 되고 여자가 것이 지고 남성으로 변하고 그전까지는 진짜 부엌에 안 들어갔거든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또 이거 설거지하는 것도 귀찮고. 근데 요즘은 집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뭐 1박 2일로 또 뭐 친구들 만나 더워도 뭐 놀러 가버리고 뭐 이렇게 결국은 내가 부엌을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교를 배고프면 못 사는데. 천하장사. 천하장사 이방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나이가 선생님 더 들어가면은 여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야. 겪어보셔야지. 아니 왜냐면 좀 대비를 해야죠. 진짜. 아니 근데 나이가 든 우리 정년 퇴직을 하고 건강한 이제 나이 드신 형님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년 퇴직을 하고 이러신 분들이 꼭 보면은 사모님을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커피숍도 오고 집 앞에 커피숍이 많으니까 커피숍도 오고 식당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버릴까봐. 그게 맞아요? 좀 나이가 들어서 부부금실 좋다. 나도 나이가 들면은 집사람 손잡고 저렇게 식당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가만히 앉아 이야기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마찬가지로 혹시 이제 안 데리고 다닐까? 밥 안 해줄까 봐. 정말 그런 게 아니,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야. 그러니까 손 잘 잡고 다니세요. 내가 보기에는 10년 후 되면 어떻게 변할 줄 알아요? 맞고 사시면 돼요. 천하장사 이방기. 천하장사도 맞는 거예요. 아이, 그렇진 않아.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너무 잘 된 케이스거든요. 저희가 둘이 결혼할 때 정말 신랑 돈 탈탈 털고 제 돈 탈탈 털어서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2평 집에 살고 있거든요. 일도 잘하고. 일도 훨씬 잘 풀리고 그리고 아기 낳고도 훨씬 더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저의 원래 이상형은 이경재 선생님이나 우리 혁재 씨나 약간 등치가 진짜 강호동 씨나 이렇게 크고 약간 우락부락해서 내가 이렇게 탁 안기면 나를 포근하게 안아줄 약간 그런 원래 그런 스타일이 이상형이었어요. 너무 근데 다른데? 정말 뜻하지 않게 너무 잘생기고 너무 달콤하게 생긴 우리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기고 습성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정치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엄청난 놈이 나오지 않을까? 천하장사가. 저는 이런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다가 딱 일어나서 신랑 얼굴을 보면 깜짝 놀래요. 너무 잘생겨서 어머 내가 신랑도 놀래. 그래 우리 신랑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뭐 내 기분이 중요하니까 나는 우리 신랑이 너무 잘생겼고 내가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잘생긴 신랑을 혹시 농내장이나 백내장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생겼잖아.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훨씬 잘 된 케이스고. 근데 저도 잘했습니다 결혼.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뒤집기를 하세요? 예. 아까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얘는 지금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숙배로 돌아가는데 저는 무조건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같이 잘했어. 같이. 아니 근데 여자들은 정말 가장 큰 변화.
내가 어쩜 이렇게 달라지지라는 변화는 엄마가 되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이건 완전 다른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다른 세계. 그 얘기를 우리 안서영 마담님이 예. 아우 아름다우시네. 다른 아이들은 이런 거 다 아빠가 해줘. 이게 뭔가요? 이게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젊은 날에 너무 이렇게 뭐 에마 부인이다, 섹시하다, 막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좀 뭐 남들이 볼 땐 좀 화려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나이가 30대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결혼을 할 자신은 없는데 아이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만 선택을 했는데 아이를 또 막상 낳고 나서 보니까 시대가 그 시대에 이렇게 싱글맘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 혼자 기른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내가 무슨 뭐 화려한 뭐 돈을 막 많이 갖고 뭐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진짜 아이 하나 목에 딱 걸고 가방 하나 딱 끌고 그러고 갔어요. 거기 이제 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었을 때라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영화를 많이 찍으셨는데 돈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같았으면은 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영화만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해봤어요. 막 뭐 장사를. 미국에 가면 이렇게 백화점에 이렇게 가방 카트 같은 몰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몰에서 그런 이제 또 이제 이런 뭐 이름 없는 가방 그런 것도 이제 뭐 백스쿨 뭐 이런 것도 갖다가 팔아서 해보기도 하고 해보셨네. 또 이제 식당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진짜 아이를 나는 정말 아이한테 모든 걸 올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여기 한국 와서 이제 아이 뭐 이렇게 이제 아이가 뭐 아이스하키를 한다든가 이러면 열심히 이제 거기에 따라다녀주고 뭐 하고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뭘 하면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오지 마.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랑 와.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이제 아빠들이 오는 자리에 엄마가 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면서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이거 뭘 하고 왔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좀 보게 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저 아이한테만 다 어리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를 이렇게 간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학부형들이 더 막 이렇게 배우야. 나는 늘상 이게 이제 뭐 미국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운동화 신고 맨날 이렇게 털털하게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젖어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맨날 운동화 신고 이러고 무슨 학부형 모임이다 뭐다 이러고 하면 그냥 가는데 여기 엄마들은 보면 막 명품 값에다가 무슨 뭐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와요. 그래 이제 그 엄마들은 저 여자가 무슨 안소영이야? 저 여자 왜 저래? 막 이러고 뒤에서 이제 수군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들은 또 그런 모습까지도 또 싫은 거예요. 싫은 거지. 그러니까 엄마도 화려하고 네, 배우 엄마가 같았으면 이제 좋은데. 뭐 한때 이렇게 화려한 배우였고 이랬으니까 좀 뭔가 자기도 좀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생활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참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떤 배우라는 이미지를 좀 다 덮고 아이의 엄마로서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싶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아이가 커가면서 나의 그 배우라는 모습도 또다시 이렇게 또 각인되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뭔가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봐 엄마 방송 나오잖아. 이러고 이제 아들한테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21. 21. 이제는 그럼 좀 이해하지 않나요? 그 예전에 이런 건 엄마의 아빠가 선택을. 해줬어. 아빠만 오는 데니까 엄마 오지 마. 이런 걸 본인이 얘기했던 거를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침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엄마, 그 얘기하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있는 얘긴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 이미지가 나빠질 텐데 고민하더라고요. 다 컸네. 그런 걸 안 얘기해요. 엄마 어떻게 나 혼자 키울 생각했어요? 뭐 이런 건 안 질문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도연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도연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엄마는 너를 다른 가정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처럼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엄마는 그냥 아이가 너무 낳고 싶었고 너가 너무 낳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는 너를 선택했으니까 네가 다른 가정하고 엄마하고 비교 안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그게 너무 섭섭했어요, 저는. 섭섭하죠. 왜냐면 진짜 네네. 그 빈자리 안 느끼게 하려고 내가 노력했던 건데. 몇 살 때 도연이를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0이 다 돼서. 그러면은 그 40 이후에, 그러니까 아기가 몇 살 때 미국을 가신 거예요? 아니요, 낳고선 바로 갔어요. 바로? 네네네. 그러면 내가 했던 것 중에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할 건 아닌데 했던 장사도 있나요? 이런 것까지. 저는 이제 보통 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에마 부인이고 이러니까 제가 술도 잘 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뭐 놀기 좋아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사실 술을 못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술집에 그런 분위기 이렇게 싫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그런 장사를 하게 됐을 때 진짜. 왜냐면 아이 때문에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단란주점만 이렇게 노래하고 이러는 걸 했었어요. 가라오케 같은 걸. 근데 그거 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진이 오빠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고 이랬어가지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좀 성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 또 되게 마음이 여리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분위기 너무 싫어하는 거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오빠가 막 우는 거예요. 야, 소영아,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막 그냥 너무 마음 아파하는데 그때 저도 내가 뭘 하고 있지? 좀 저도 참 많이 속상했어요, 사실. 네네네. 왜 재혼할 생각 안 하세요? 그러게요. 정말 난 그게 궁금해요. 아니요, 근데 저는 왜 재혼 생각을 못 했냐면은 저는 아이한테는 재혼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왜냐면 이제 제 성격인데 저는 재혼을 해서 아이가 혹시 아빠 눈치를 본다거나 내가 싱글맘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또 혹시라도 아니 그 남자가 또 아이한테 눈치를 준다거나 이러면 내가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뭐 이혼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아이한테 또 더 상처를 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렇게 좀 나하고 대화가 될 때까지는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요즘은 싱글맘이 그래도 좀 나은데 20년 전에 싱글맘은 정말 대단하셨던 거예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미국은 가신 게 오히려 잘한 걸 수도 있어. 요즘에는 왜 젊은 여자들 그런 얘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그냥 남자는 싫고 아이가 하나 키웠으면 좋겠다. 많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맞아요. 절대로. 그게 여자의 지욕심이었지 자식을 생각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네네, 맞아요. 예. 그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이를 이렇게 혼자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게 아이한테 그만큼 많은 상처를 주거나 이런다라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혼자 나서 아이를 정말 잘 기르겠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살면서 저는 굉장히 좀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그것 때문에 또 내 자신이 또 이렇게 좀 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